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려요. 지금은 일요일이고 오전 10시 17분 정도 됐고요. 그간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장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러더라도 오후에는 좀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저희가 승인이란 절차가 좀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이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저 개인적인 지인분들. 왜 종목을 안 올리느냐. 그리고 아침에 신나게 매매를 하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지금 종목이 안 올라와서 지금 못한다. 뭐 왜 안 올리냐. 장이 그렇게 안 좋느냐. 막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장이 좀 좋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좋지도 않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매매를 하시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며칠 못 올려드린 거 사과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도 양질의 컨텐츠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금요일 날 끝난 미국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조정받아서 끝났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금요일 날이 조정이 많이 심했죠. 일단 왜 그럴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 사진을 좀 재밌는 걸 좀 가져와 봤는데, 올라라, 그죠? 이게 우리 애기가 진짜로 힘든가 봐요. 이런 거를 최근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은 보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재미가 없나 하는데, 시장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통화를 좀 해보고, 뭐 다른 직원분들의 고객, 뭐 여러 가지 좀 통화를 해보는 걸 들어본 결과, 특히 12월 달, 1월 달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조정도 있고요. 이럴 때 같이 공부도 하게 되고요. 이런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를 좀 제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거예요. 최근 시장의 조정을 얘기를 할 때 개인 매수세가 많이 약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뉴스 보면은, 이게 뉴스도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막 오를 때는 개인들이 너무 잘했다 이러다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개인들이 떠난다 막 이러거든요.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뉴스 보면 다 이렇게 좀 약간 우리 심리를 호도시키는 이런 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요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친구랑 좀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제가 몸이 좀 뻐근해서 제가 가끔 가는 그 저기 마사지 샵 그 사장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식을 안 하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항상 주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치열하게 항상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한 500만 원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두 달 만에 3천만 원으로 자금을 증액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해볼까 말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개인 매수의 약화가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예탁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74조까지 갔었던 예탁금이 69조 정도까지 금요일 전까지는 조금 빠진 상황인데, 와, 3조나 줄었다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긴 있지만, 3조씩이나 줄었다기보다는 그간 밑에서 쌓았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HTS 보시면은 여기에 금요일 날 기준으로 개인이 2조나 더 샀어요. 그죠? 2조나 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예탁금이 줄었다, 개인들이 쫄았다, 이게 맞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못 하고요. 동의를 못 하고, 실적 이유는 여기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실래요? 여기인데, 잘 볼까요? 이거를 수급을 일자별로 바꾸고서
이렇게 좀 크게 한 다음에 좀 크게 봐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려나요? 그죠?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금융투자 물량이 좀 남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알았었고요. 그 전 영상을 통해서 뭐 투신사 아시죠? 투신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예요. 펀드. 은행에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거치식 펀드 이런 걸 투신 물량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펀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해지하고 있죠. 다. 니들 못 믿겠다. 내가 직접 할구만 해서 제가 현장에서 증권사에 있으면서도 역시 펀드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할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 물량은 그랬다 칠게요. 투신들한테 파는 물량은.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연기금 5천억 팔았고 그죠? 3천억 팔았고 2천억 팔았고 8천억 팔았고 그냥 연일 때려댑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 연기금은 기존의 주식 풀을 맞춰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20%다. 그러면은 20%까지 주식을 계속 삽니다. 20%까지. 그리고 20% 넘게 되면 조금씩 줄이게 되는데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주식을 더 사서 주식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니고 평가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평가 금액이. 수익이 난 거죠. 이들이 처음에 연초에 만들었었던 기준 혹은 규정 뭐 이런 거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평가 금액이 높아지니까는 주식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얘기는 뉴스상에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한데 개인들이 조금 덜 사니까는 이쪽 물량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종목들이 크게 빠지게 되는 거지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들진 않죠.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죠 여기. 요거는 증권사 찌라시인데요. 요거를 조금 다시 크게 볼게요. 제가 올려드린 내용인데 솔직히 이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에서 아웃소싱 펀드 3% 정도 회수, 중소형주 펀드 제외, 다음 주 초 회수한다 하니 금주 말까지 대형주 유제 매도 지속 예상. 이게 금요일날 나온 찌라시거든요. 뭐 찌라시라는 게 말씀드릴게요. 100%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하고 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익이 났으니 지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평가금의 기준 그죠? 주식계에 대한 비중이 정해져 있으니 그냥 외주 줬었던 펀드를 때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주 말까지 대형주, 그러니까 이번 주 끝났죠.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이런 비이성적인 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 내용이 시장에서 알려지면 그 재료는 소멸.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막 시장에서 막 매매를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장이 빠질 때 이거 뭐 펀드 청산 나온다 이래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럼 꼭 끝나면은 장 끝나고
뭐 어디 운용사에서 무슨 펀드를 청산시켰다느니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올라요.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비이성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었던 것 같고 다음 주에 회수한다고 하니까는 주식은 회수하려면은 아시죠? 주식 회수 출금 아시죠? 언제? 이틀 후죠. 오늘 팔면은 내일 모레 출금되죠. 그래서 그걸 딴 데로 운용사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일 후 출금 가능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영업일 전에 다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말, 목, 금 정도 시장이 거래소 볼까요? 시장이 조금 꺾였다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큰 대형주인 삼성전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 멀쩡한 상황인데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현대차 크게 부러졌고요. 그죠? 크게 부러졌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15% 이상의 하락이죠. 너무 과하긴 했었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는 바람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이번 주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 그리고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지수가 올라올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주 추세선이라고 있다고. 주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해서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죠?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던 혹은 수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딱 빠지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어찌됐든 한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대형주가 일부 실수는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나왔고 내용이 우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은 조금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기 추세 이탈을 했지만은 조금은 시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 그죠? 뉴스 많이 보셨고 지금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 엄청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사실은 제가 셀트리온을 많이 들고 계신 모 고객분한테는 요때 정도의 매도를 의견을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 드리긴 드렸는데 뭐 저희 아니 공식성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의견을 드렸었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은 13일날 코로나 치료제 내용이 나왔죠. 13일날 나왔어요. 저녁 때 오후에 나왔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잘 모르겠다. 중증, 경증 둘 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좋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종근당이 더 좋았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재료 소멸 잘 나왔으면은 모를까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시장을 억눌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애플카 관련해서 재공시를 하겠죠. 한 달 후에. 그죠?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이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 달 후에 재공시를 하겠다.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에 팀 쿡 애플 CEO가 뭔가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발표를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현대차 내용이 전혀 없었죠. 애플카 개발이라든 이런 것들이. 그죠? 요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센티멘트가 악화됐다. 센티멘트가 악화됐다가 뭐냐면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라는 부분으로 이번 주 시장을 대형주가 조정받은 이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좀 느낌 오시죠? 이유는 알아야지 다음 주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좋은 것도 있어요. 기존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반도체 중소형주 섹터들 TCK 신고가를 강하게 썼죠. 그죠? 시장이 조금 쉬니까
이런 쪽에 강하게 쓰고 있어요. 유니셈, 신고가, 또 뭐 있죠? TGK, 유니셈, 한미반도체, 그죠? 강하게 신고가를 쓰고 또 뭐 있어요? 뭐 있니? 항상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갑작스럽게. 또 생각나는 말씀을 드리거나. 어찌됐든 이런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의 매기는 끝나지 않았답니다. 시장의 매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죠? 아, 생각났어요.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그 신고가를 또 쓰겠죠. 이런 섹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주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번 주 해볼만 했는데 라고 느끼실 거거든요. 이게 아마도 여기서 말씀을 드린 대형주가 좀 쉴 수 있죠. 빠진다가 아니고 쉴 수 있어요. 시장이. 그럼 횡보하는 거죠. 쉴 때는 코스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코스닥이거든요. 아까 거래소 차트 같은 경우는 5일선이 깼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을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개별주 위주의 장이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 셀트리온 좀 차트가 좀 깨져 있더라도 이오플로우 이런 거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양호하거든요. 시장 조정이 웬 말이냐 하면서 여기서 스리슬쩍 조금씩 돌리고 있어요. 그죠? 스리슬쩍 돌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런데 레고캔바이오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많은 주식인데 그냥 박스권 하단까지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데는 있어도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게 맞고요. 더 이상 깨질 자리가 없어요. 깨지더라도 한 55,000원대까지. 그래서 좀 버텨보자, 제약바이오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 마지막 영상이 지주사 영상이었는데 대박! 이거 자랑해야죠. 그래도 지주사, 제가 지주사 CJ랑 SK 두 개 말씀드렸는데, CJ 뭐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잘 찍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죠? CJ, SK도 쭉 내려보면, 아이고 여기 있네. 그죠? 시장대 굉장히 양호했던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런 지주사를 말씀드렸던 논리는 뭐냐면, 물론 내용이 있긴 있지만은 대형주 순환매 관점이었어요. 대형주 순환매 관점. 시장을 잘 째려보다 보면은 현대차가 올라가기엔 좀 버거운 것도 느껴졌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디가 안 올랐지? 혹은 어디가 좋아지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 중소형주는 이번 주부터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전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돌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지주사를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따가 지주사 수익 나신 분들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댓글로. 그래서 일단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쁜 거, 시장이 안 좋았었던 거 말씀드렸고, 그래도 양호한 쪽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막 시장이 다 조정받을 것 같으면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걱정되고 다 팔아버려 이러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아직은 쫄 거가 없고요. 아직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 여전히 유입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입금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주식을 잘 살 됩니다. 좋은 주식을.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지금 안 올랐던 건 뭐 있어? YVG도 아직 안 올랐고요. 2차전지도 좋은 놈들이 조정 많이 받았고요. LNF 이런 거는 뭐 볼 때마다 흐뭇하죠. LNF 몇 분 들고 계시죠 지금? 여전히 흐뭇합니다. LNF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좋은 주식을 잘 살 때 어떻게 나눠서
그리고 제가 진짜로 바랬었던, 여러분들이 바라는 개별 종목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결론은 코스피가 좀 쉬고요. 전제는 쉬고 빠지지 않고 좀 횡보하면서 개별 종목들로 자금이 쏠려서 뿌앙 올라올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도 아마도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떤가요?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주식 특히 처음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처음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오히려 저랑 같이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 혹은 시장에 있으신지 몇 년 되신 분들은 요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하십니다. 근데 처음 오셨던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물론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정적이어야지 내가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편해지고요. 오를 것 같아야지 빠지면 물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어려운 시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은 혹은 오늘 오후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본 다음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요 며칠 자리 비운 거 굉장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빨리 1000명 돼야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650명 넘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300분은 금방 들어옵니다. 빨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서 감사드리고 주말 편안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